네, 411페이지요. 41번. 갑은 건물소유를 위해서 을소유 토지를 임대차 하였다. 근데 토지의 병이 권리 없이 김치 공장을 신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을은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전부 다 본권입니다. 본권인데 이쪽은 물권 형태의 본권이고 이쪽은 채권 형태의 본권. 또 임대차 쓰면 갑은 간접 점유, 을은 현재 직접 점유. 자, 병이 침탈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침탈. 기억 판례 및 다수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경우, 자, 갑은 주인이 바뀌었네요. 잘못했네요. 을소유라고 했으니까 을소유 갑. 자, 판례 및 다수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을 대위해서도 자, 병에 대해서 김치 공장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 자, 이 임차권이 보통 등기 안 해줄 겁니다. 이 등기한 임차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 물청이 없습니다. 대신 없으면 누구 거? 요걸 뭐해서? 대위해서. 뭐해서? 네. 대위해서 청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짐은 틀렸습니다. 뭐 되지 않았지만 등기되지 않았지만 누구 거? 소유자 물청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니은 병이 가불세 임대차액의 채였음을 인식하고도 계속 모으고 있다면 갑은 병에 대해서 무슨 배상? 네, 갑은 병에 대해서 당연히 무슨 점이요?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배상? 당연히 손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2번 지문은 니은 지문 뭐 한 거고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갑의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도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공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뭐가 돼 있으면요? 뭐가 돼 있으면 임차권이 뭐가 돼 있으면 등기되어 있으면 이때는 물청 인정해도 좋다.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귿 지문 틀렸다는 얘기고, 리얼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지만 갑이 그 토지를 뭐하고 있다면 잘못되면 점유권의 물청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죠. 점유자니까. 그죠? 직접 점유해서 물청 204조 행사할 수 있다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결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문은 복잡하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 물청은 없고 등기됐으면 물청이 있고 그다음에 점유는 관계없이 항상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물청 얘기입니다. 니은 리을이 맞는 지문이에요. 몇 번? 4번. 다음 42번 갑니다. 3번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 부담에 속하며 이에 반한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다. 아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포기 특약도 뭐하다? 유효. 자, 필요비 40번에 3번. 필요비는 거기 임대인이 아니고 그죠? 임차인이죠. 고치세요. 누구? 임차인. 그 다음에 반환 약정 임차인에게 그 대자를 차로 고치세요. 40번에 3번 있죠. 필요비는 모두 누구 거? 임차인 부담에 속하며 이에 반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뭐해도 불리하더라도 뭐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다음 43번 별표하시고요. 4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X 건물의 유지비 200만 원, 유지비는 필요비를 뜻하고요. 계량비 800만 원, 유익비 지출하였고 그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 건물을 병한테 뭐했다? 양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을은 필요비 무슨 대차에서요?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무슨 비하고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다. 네, 요거는 626조의 문제입니다. 몇 점 문제요? 자, 그런데 갑이 병한테 팔았는데 이거 뭐 안고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팔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문제입니다. 1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 원 상환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필요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즉시.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X금을 반환 구하는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 무슨 청구권? 네, 그게 틀렸습니다. 자, 을이 몇 조를 들고서 203조. 이거 들고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203조는 이쪽도 공격이 안 되고 이쪽도 공격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비용 지출하게 되면 반드시 몇 조 가지고 임대차 계약관계 주문 몇 조 가지고 203조만 가지고 놀 문제지. 몇 조는 노타치입니다. 203조는 626조 가지고 이쪽도 안 됩니다. 누구한테만? 이렇게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하고 5번을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5번은 을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누구한테?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을이 무슨 권이 인정된다면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얘한테도 반환 거절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병한테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철저하게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X건물 구성본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 용이하게 수련될 수 있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 그러면 당연히 이건 갑은 사소한 거니까 갑은 을에 대해서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뭐다? 원칙. 네 번째 임대차 기간 중 을이 갑의 계량비 800만 원 상환 청구할 수는 없죠. 유익비는 언제? 이건 종료 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203조는 적법 점유할 권한이 없이 움직일다는 얘기예요. 이건 임대차, 임차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이니까 임차는 반드시 몇 조 문제이지? 626조 문제이지 203조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203조가 또 물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203조하고 626조를 하나씩 나온다고 가정해 두세요. 그래서 43번은 별표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44번 가겠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자, 1번 지문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계량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다. 유익비가 있습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자, 1번 질문은 거기 점유자 선택이 틀렸네요. 회복자 선택. 누구 선택이요? 2번은 전세권자는 필요비가 지출하면 안 되죠. 필요비 들어가면 안 됐고요. 세 번째도 선택이 전세권자 선택에서 틀렸습니다. 소유자 선택. 네 번째도 유치권자 선택이 아니고 소유자 선택. 네, 맞는 질문은 5번. 조문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네, 그래서 2, 3, 4, 5는 전부 다 몇 번은요? 자, 1번은 점유할 권리가 없이 점유한 경우 뭐 할 권리?
없이 점유한 경우가 203조 문제예요. 나머지 것들이 있죠. 거기 310조, 325조, 626조들은 전부 다 무슨 권리를 갖고, 응? 전부 다 뭐야? 점유할 권리를 전부 다 뭐야? 갖고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기 해당하는 조문을 써야 되지. 여기 있는 사람 살 때 몇 조를 갖다가 여기다 203조 들이대면 안 돼, 전부 다. 아셨어요? 이 조문만 가지고 써야 돼, 각각. 44번 5번이었고요. 다음에 45번. 엄청 지문이 길어요. 읽다가 시간 다 가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길면요, 일단 패스하세요. 자, 풀어드릴게요.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하고, 자, 을은 갑에 승인해서 건물 개축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기간 종료 시작이 무슨 회복 들어가 있어요? 네, 원상 회복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를 포기한다는 얘기일까? 필요비, 유입비 포기한다는 특약이에요. 아셨습니까? 유효한 겁니다. 자, 임대차 원상회복 명다며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 무슨 청구권이요?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이죠? 네, 요거는 무효야.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하였다. 그럼 특약 중에서 필요유비 포기 특약은 유효하고요. 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은 무효.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서 주방 시설 독립성이 있습니다. 설치 비용을 지출해서 음식점 뭐했다? 개업했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임대차 계약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뭐하고? 네, 음식점을 폐쇄하고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 자, 1번 질문.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아니, 이거 글자 안 맞잖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질문. 자, 주방시설 매수청에서는 계약갱신 요구해야 된다. 자, 보세요. 부속물 매수청구는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예? 매수한 경우 되는 거지. 거기 갱신 청구는 지상물 얘기야. 갱신 청구 거절은 뭐다? 지상물 얘기죠. 부속물은 갱신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갱신 청구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료 상당 부당 이득, 지금 폐쇄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어 안 하겠어요? 그럼 무슨 이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없고요. 네 번째 거, 을이 부속 매수권 인정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속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네, 매매 계약해서 매수청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됐죠. 매매가 됐으면 돈하고 뭐하고? 이건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겠지 뭐. 몇 번 정답? 4번. 다섯 번째, 부속 매수권의 임대차 종료 시 인정되므로 가불세 임대차 계약이 체불로 인한 경우는 해지됐을 때는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45번은 4번. 결국 이런 얘기죠. 부속물 가지고는 뭐는 안 되지만 유치권 안 돼요. 글자 맞추기. 그러나 매매가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 관계로 들어간다. 45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46번 지상매수권권 이야기죠. 당연히 형성권이고요. 또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매수권은 형성권. 이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47번 갑니다. 토지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옳은 것. 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다. 즉시 매수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지상물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 정상 코스입니다. 일단 기간이 뭐가 되고 만료가 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먼저 한번 뭘 던져야 되죠? 갱신 청구권 던져서, 그죠? 주인께서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예스 하게 되면 뭐가 된 거고 갱신된 거고, 만약에 이쪽에서 뭐 하면 거절하면 이때 뭐 들어가요? 지상물 뭐예요? 매수 청구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기간이 뭐가 없다 됐어요. 그러면 기간 정함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간 약정이 없으면 이쪽 저쪽 무슨 통과할 수 있다?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갱신 뭐야 이거? 갱신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죠. 그죠? 이게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바로 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지상물 경제적 가치 유무는 임대인 효용물은 매수권 행사 요건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매수형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 포기하는 임대액전 특별한 사정은 뭐다?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다섯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차권이 뭐가 됐어요? 등기됐으면 토지 양수인에게 당연히 매수권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지요. 1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에요. 다음에 48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수의 토지 임차했습니다. 옳은 것. 1번 기간이 만료했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임대차약의 갑의 체불로 인해서 뭐가 됐다? 해지됐습니다. 당연히 뭐요? 매수권 행사할 수 없지요. 세 번째, 임대차 종료하기 전 건물 기타 일체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네 번째 거, 지상 건물이 을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뭐하지 않고 묻지 않고 갑은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죠. 경제 가치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매수권 행사에서 을이 승낙 의사 표시를 하여야 가불세의 시권 유산 법령회가 성립한다. 매수권은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동의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419페이지 49번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1번 지문은 지상권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면서 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뭐한 것,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두 번째,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1차적으로 계약갱신 청구. 1차적인 뭐죠, 여기? 요거 던져서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쪽에서 뭐하면 거절하면 들어간다는 뜻. 세 번째는 화초를 재배할 목적으로 토지에 비닐하우스 설치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질문,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 제3자 소유 토지에 양쪽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 전체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거는 논리 모순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자, 이것도 갑 것이고 이건 을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이것도 뭐 하고요? 이 토지도 병이 뭐 하고 임대를 하고 이것도 병이 임대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요것만 가져볼게요. 요것만.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경계선 부근에다가 딱 맞춰서 졌다 하더라도 병이 만약에 이쪽 토지 관련해서 매수공단하면 어디 것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임차지 있는 것만 뭐만 사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건너편 이 건물까지 사는 얘기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만 사는 거지. 그 전체 매수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도 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 할 수 있도록 독립성 있도록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분 소유가 돼야지 갑한테 매수하고 들어간다는 것. 다섯 번째는 차임 연체가 있을 때는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네. 다음 페이지 50번은 중복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51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 즉 유효한 것은 2번. 임대차 양도 전대 제한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갱신 청구권 지상물 연결돼 있고 차임 증액 감액 청구권 당연히 임차인 할 수 있는 것이고요. 2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죠. 2기보다 짧게 정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다음 52번 전세권 임차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 1. 전세권자 임차인 목적물 지출한 필요위비 사안 청구할 수 있다. 바로 틀렸네요. 전세권자는 뭐는 안 되고 필요비는 안 되고 뭐만 유입도 안 되고요. 임차인은 필요비 유입비 다 되기 때문에 1번 질문 틀렸고요. 네,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53번 발표해 두시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하고 부속물 매수권권 비교 설명. 1.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구성 보험이 되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부속물.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면 뭐로 가야 되고요? 네? 이때는 유익비로 가야 되고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매수권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매수권은 임대인 동의 얻어 건물, 공작물 부속한 경우나 매수한 경우 한정되지만 유익비는 그러한 제한이 없죠. 부속물은 뭐 얻었거나 동의 얻었거나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에 적혀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속매수권은 당사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배제할 수 있다. 부속물은 무슨 규정이고 강행 규정이고 유익비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 유효, 배제 특약 무효. 네 번째 질문,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권과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요? 글자 맞추기 해봐요. 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요 돼 안 돼요? 되네. 글자 맞추기로 맞출 수 있다. 반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유익비 청구권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행사되겠죠. 부속물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필요비도 자 보세요. 필요비 즉시 할 수 있죠. 유익비는 종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행사하지 않고 목적물 그냥 반환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반환날부터 몇 개월까지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3번 4번. 다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했다. 설명 중 틀린 것. 자, 동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도 있고 동의 있는 전대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동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갑을 을병. 자, 이 전대는 그래도 무단 전대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뭐하다는 것.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유효. 단 유효는 이쪽을 향한 유효지. 이쪽을 향한 유효는 아니겠죠. 다음 갑은 병한테, 그죠? 이 사람 불법적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을한테 차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라 하지 않으면 차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차임에 대신하는 병한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번째 지문. 임대인은 전차인 병에게 불법점을 이루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 차임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55번 별표. 다음은 임대차, 전대, 양도에 관한 대법 판례를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공부할 때는 다 하나씩 분해야 되겠네요. 50원의 기억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29조 해지권 뭐 하지 않는다. 자, 기억에서 조심할 말이 뭐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지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부부지간에 가구점 경영하다가 임차인이 자기 부인한테 임차권 양도한 경우는 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년 건물 소유를 목적한 대지 임차권 가지고 있는 자가 대상의 자기 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담보 설정했다. 대지한 임대차 무단 양도는 아니라 할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임차권 양도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갖다가 담보대출 받았다는 얘기지. 자, 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디귿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의 유함으로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임차인의 임대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 갑을 임차권을 뭐 했다? 병한테 뭐 했다? 양도했어요. 이 양도 자체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병이 을을 대위해서 행사할 권리가 없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얼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한 목적으로 한 토지 뭐에도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그게 뭐냐면 종된 권리예요. 무슨 권리요? 갑 토지에 을이 무슨 권 가지고 임차권 가지고 을이 건물을 여기다 뭐 했다? 신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 설정했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효력은 당연히 어디에도 미치지만 건물에도 미치지만 이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경락인은 건물 소유권 플러스 토지 임차권까지 같이 취득한다는 이야기.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은 미친다. 미음 임대차 양도의 경우 차임 지급 채무도 이전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무 기타 의무 위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별도의 특혜감는 뭐 되지 않는다? 이전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 비읍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차인은 전적 임대인에게 어떤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지문. 특히 비읍 조심하세요.
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 갑한테. 자, 의무는 있어도 뭐는 없다는 것, 권리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아셨습니까? 비읍 지문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디귿 하나밖에 없다. 다음 56번 갑니다. 임대차 설명 중 틀린 것. 1.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당연 분별한 차임지급 의무를 면한다. 틀렸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법에서 당연 해제 없다. 당연 해지 없다. 당연 감액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뭘 해야 돼요? 실제로 해제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가서 뭘 해야 되고요? 해지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감액을 해야지 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부 조심하십니다. 당연 감액 안 돼. 알습니까? 당연히 차임지급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해서 도달해야지 끝난다는 거, 그래야지 감액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자, 57번은 그냥 조문을 쭉 갖다 얹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57번에 5번 지문 보시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을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였거나 자, 임대터 매수한 부속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나 전차인 보증권 인정되지 않는다. 전차인도 일정 요건하에서 매수권 인정됩니다. 57번 정답 몇 번? 5번. 조문 갖다 얹혀놓은 겁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이제 해지 통고입니다. 자, 해지 통고와 해지는 차이가 있어요. 해지 통고는 즉각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지 통고는 도달해서 일정 기간 경과를 해야 돼요. 경과해야지 종료가 되는 게. 근데 해지는 그냥 도달되면 그냥 즉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도 있고 약정 해놓고 해지권 보류한 경우에도 해지 통고, 또 임차인 파산도 해지 통고가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58번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는 것은 임차인의 무슨 선고? 파산. 전세권자 파산은 아무런 사유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편 물건은 전세금을 몽땅 지급하고 들어가다가 전세권자가 파산하더라도 설정자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파산은 아무 사유도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은 보증금 지급이 조문에 없어요. 차임 지급이 요소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 불통하기 때문에 뭐다? 해지 통고 사유. 58번 1번 나머지 2, 3, 4, 5는 전부 다 무슨 사유? 해지 사유. 도달되면 전부 다 끝. 다음 59번은 정답이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았다. 기간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해지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는 겁니다. 무슨 배상 요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옳은 지문입니다. 다 조문 장난쳤어요. 자, 1번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1번은 마지막 지문에 보증금 지급이 아니고 차임 지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차인은 필요비 세했을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임차는 필요비도 있고 뭐도 있다. 유익비도 있다. 세 번째는 임차 일부가 과실 없이 멸실했습니다. 당연 감액이에요? 감액을 청구해야지 감액되죠. 네 번째 질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뭐하지 못하며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대는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정확한 정답. 5번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뭐했다. 종료했습니다. 전차인 관리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61번. 또 다 장난친 이야기입니다. 60번 옳은 지문은 5번. 임차권 자체는 채권에 뭐하기 때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물청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된다는 것. 자, 1번 지금 볼게요. 임차인의 반대택이 없으면 이임대에서 등기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물권이 된다. 물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권화. 물권적 성질을 갖는다는 얘기지 물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된 임차권도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양도 전대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과실 없이 멸실하게 되면 당연히 차임식 의무를 면합니까? 면하지 않습니까? 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감액을 청구한다는 얘기죠. 또 네 번째는 해지할 때 이익이 참 연속해서 연차한 경우인 경우뿐만 아니라 참이 이익분에 달하게 되면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연속해서 이익이 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얄밉게 일기 연체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급하고 또 일기 지급하면 연속해서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분에 달하게 되면 해지한다는 얘기지 연속해서 이익이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62번은 5번. 틀린 이유는 거기 두 번째 줄에 무단전대란 말이 있어요. 누구요? 무단전대한 경우는 전차인은 매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동의 있는 전대할 때 전차인도 매수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무단전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함정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뭐에 가는 거 임대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특별법 내용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